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2020년 처음 하는 첫 수라방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고요. 저희는 줄여서 수라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방학이잖아요. 방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방학을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겨울 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서 해보면 좋은 활동도 오늘 준비했고요. 겨울방학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활동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활동들은요. 유아기에 하면은 좋은 활동들인데 혹시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초등 아이를 둔 엄마 선생님들 계시다면 유아 때 이런 활동을 안 해보셨다면 초등이라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요. 물론 엄마가 옆에서 같이 얘기해 주시고 하나하나 같이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 매우 좋아요. 그런데 방학 때는 우리 엄마들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옆에서 계속 붙어서 이렇게 티칭해 주시거나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코칭만으로도 아이가 혼자서 생각할 수 있고 혼자서 놀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해야지 더 효과적인 그런 활동들 위주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활동들 보시면서 너무 그 계획을 짜실 때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안 짜셔도 돼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활동들은 그냥 어느 날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 아이랑 함께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연깨비, 도깨비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도깨비는 도형을 깨치는 비법이고요. 연깨비는 연산 깨치는 비법이에요. 이 두 가지 영상 지금 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C2M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서 아이들과 활동하실 때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우선 여기 잠시만 화면 한번 봐주실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활동들은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이렇게 1인 활동이 가능한 교구들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지도하실 때 수학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좀 하시거나 수학적 개념 있는 건 엄마가 이 얘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 아이의 활동의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생님들은 이런 걸 발문, 동기유발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도 수학 이야기 부분은 엄마가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구학습이랑 지면학습 두 가지 준비했어요. 교구는 아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준비했고요. 1인용 보드게임이랑 숫자 카드 주사위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7교, 펜토미노, 소마큐브 가정에 갖고 계시다면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면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지나 사고력 수학 교재를 제가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자, 먼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할 건요. 바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7교라고 하는 걸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7교,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펜토미노 준비했고 소마큐브 준비했는데요.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하실 때 이 부분은 가정에서도 해주시면 좋은데 잘 못 해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등해서 특강 형식으로도 많이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용을 한번 가정에서 해주시면 좋은지 한번 짚어볼 건데요. 먼저 7교예요. 7교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가정에 가지고 있는 7교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색깔이 조각별로 다른 게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어떤 사이즈든 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7교가 여러 세트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7교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7교라고 해요. 자, 이 7교라고 하는 것은요. 자, 정사각형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사각형을 머리로 상상하실 건데요. 자, 제가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직각이 하나 있어서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유아를 대상으로 하면 이렇게 직각이라는 표현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반듯한 모양이 있지, 이런 반듯한 모양이 있고 예리하게 뾰족한 모양이 이렇게 있네,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아니면 갖고 있는 칠교가 이렇게 색이 조각이 다 다르다, 그러면 색깔로 지정하셔도 돼요. 여기 노란 색깔 세모, 빨간 색깔 세모, 혹은 삼각형이라고 말해도 괜찮으면 뭐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삼각형 친구로 더 큰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중간 크기의 삼각형을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를 이렇게 한번 제가 채워 볼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음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한번 채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셨는데요. 저는 7교 7조각으로 정사각형을 지금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 모양은요, 이 교구는 한 5,000년도 넘었어요. 이미 중국이나 뭐 조선시대 이렇게 옛날부터 많이 했던 교구이거든요. 옛날에는요, 유객판이라고 이걸 불렀대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옛날에는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거나 옷을 갈아입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느 방에 손님을 기다리게 했는데 손님 혼자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심심하실까봐 이걸 주고 모양 만들기를 하게끔 했대요. 그래서 유객판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리고 칠교라고 하는 것은 조각이 7개가 있기 때문에 칠교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모양은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긴 칠교를 가지고 놀게 하면 나중에 학교 갔을 때도 훨씬 수월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사각형이 있는데 똑같은 모양이 2개가 나오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싹둑 이렇게 자르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7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또 똑같은 세모가 2개가 나오게 싹둑 잘라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되죠. 7교에서 모양 2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5개를 나오게 할 건데요. 아까는 이와 같이 똑같은 모양 나오게 싹둑 잘랐죠? 자, 이번에는 세모와 네모가 나오게 잘라주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개 조각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4개 조각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양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이미 잘 알고 있죠? 아이들에게는 지붕 닮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절반으로 싹둑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르는 방법에 따라서 싹둑 싹둑 잘랐더니 세모 나오고 네모가 나왔어요. 이때 네모는 모양이 다르네, 모양이 반듯하다, 날씬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7교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생각나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한번 제안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나비처럼도 보이네요. 뭐 아니면 이렇게 하면 고양이 얼굴 같기도 하고 여우 얼굴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어떤 모양을 만들었으면 그 모양이 무엇인지 제목을 꼭 붙여보게 해주세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아이 옆에 앉아서 계속 대화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엄마가 설거지나 뭐 빨래를 개시거나 청소하시거나 이런 일을 하시면서 아이가 얘기하면 그때그때 들어주시고 반응 보여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모양 만드는 거 꼭 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꼭 지도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꼭 옆에서 지도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2개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발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만들다가 결국엔 이 모양을 만들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흐트러뜨리고 아마 이리저리 모양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잘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세요. 그런데 정 안 되면 모양을 올려보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양에서 이렇게 초록색을 하나만 잡아서 옆으로 옮겨도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모양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 아이가 이리저리 막 모양을 만들어 보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사실은 하나만, 보라 색깔 하나만 뒤집어도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이런 표현들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들은 꼭 만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양도 만들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이용해서 만들어봐. 그럼 아이가 이리저리 아마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 이때 만들 때에는 옆에서 가르쳐 주지 마세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이런 정도의 힌트 주시는 건 괜찮아요. 올려놓고 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주어진 조각들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활동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제가 활동지를 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아를 대상으로 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실제와는 크기가 달라요. 그러면서 내부에 선이 없어요. 외곽선으로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쉬운 건 조각은 축소되어 있지만 이렇게 내부에 선이 다 있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좀 더 쉽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크죠. 이렇게 큰 거 이용해서 이렇게 보고 만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모양 만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 만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활동들은 다 제가 오늘 방송에 나왔던 활동지들은 다 모아서 제가 카페에 업로드를 할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운받아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가 또 관심을 보여서 좀 더 하게 됐다. 그럼 이렇게 내부에 선이 없는 건 아이가 만들게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좀 따라 그릴 수 있게 내부에 선을 좀 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7교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활동의 흐름은 다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활동지는 나중에 한 번에 다운 받으셔서 그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마침 댓글을 봤는데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폴리탄이랑 같다고 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혹시 폴리탄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잠시 폴리탄 좀. 네, 제가 그 활동지는 전부 다 모아서 잘 모아서 카페에 업로드 해드릴게요. 자, 혹시 폴리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앞에서 활동했던 모든 내용이 워크북과 카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 방학 때는 폴리탄으로 좀 놀아주자 라는 마음으로 놀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폴리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유아들은 A단계만 그냥 하세요. A단계만 그냥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 7교 놀이의 수학 이야기 보세요. 생각 스토리 보시면서 먼저 읽어보시고 아이한테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읽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유아들은 그냥 엄마가 옛날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수학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드는 거 그림으로 잘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모양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적당히 힌트도 있으면서 내부에 선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7교 조각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색종이를 가지고 하시면 매우 좋아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똑같은 제품은 이제 더 이상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히 완판이 됐고 이제 절판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의 폴리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워크북은 아마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워크북은 교재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판매한다고 들었으니까 쟁여놓을 수 있으시면 좀 갖춰놓고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폴리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카드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쉬운 건 밸런스라는 카드예요. 밸런스라는 카드는 자,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드는데요. 쌓는다고 보시면 돼요.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주어진 조각으로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중심을 잘 지키면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제가 소개해드렸던 탱그램 활동은 이거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교 조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카드를 주황색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려운 게 이렇게 파란 색깔 카드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주어진 조각으로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게 더 어렵고요. 이거는 답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어린 친구들은 이거 보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이 위압력 모습을 보고 주어진 조각으로 만들게 해요.
이렇게 위압력 모습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 조각을 가지고 위압력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게 하거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게 해요. 이렇게 되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유화 때에는 이 연두 색깔이랑 주황 색깔 카드 정도만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폴리탄 같은 경우에는 칠교가 이렇게 완전히 입체 칠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형 붙이개라 그래서 직각삼각형 1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번엔 좀 더 다른 모양으로 직각삼각형을 여러 개를 붙인 조각들이 나와요. 이것들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마침 폴리탄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리뉴얼 된 거는 저도 실물을 보긴 했는데 괜찮아요. 혹시 폴리탄이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리뉴얼 된 거 구매하셔도 되거든요. 네, 괜찮으세요. 제가 가격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도치맘에서 공구를 하게 되면 다 안내를 하실 거니까 나중에 공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폴리탄은 색깔이랑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도 매우 좋아하고요. 아이가 혼자서 하기에도 매우 좋은 교구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활동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까지도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혹시 워크북이라도 기존 워크북이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워크북도 이 교재가 소진될 때까지만 판매를 한다고 들었으니까 나중에 이 교구 개발한 곳에 홈페이지 그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구매가 가능하시면 한번 온라인 서점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할 수 있으시면 이건 갖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고두고 유용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칠교 활동은 이렇게 날 잡아서 하루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칠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트가 있으시면 또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조각 2개를 사용했는데 서로 다른 모양이 된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세트 있는 것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충분히 많이 활용하시고요.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 때에는 한 세트를 먼저 하게 하세요. 특히 유아들은요. 너무 많은 걸 풍성하게 처음부터 줄 필요가 없거든요. 적은 개수에서부터 개수를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활동이 되면 그때 또 세트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되고요. 처음 이런 교구로 활동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좀 적게 비교적 적은 거에서 이제 개수를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칠교 활동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토미노라는 거 소개할게요. 자, 이번에는 펜토미노 활동도 집에서 유아 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 방학 때를 이용해서 오늘은 펜토미노 놀이 하는 날이야 라고 해서 그날만큼은 펜토미노로 좀 놀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엄마가 꼭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펜토미노 같은 경우에는요. 펜토가 5개라는 뜻이 있고 미노가 정사각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이 모두 몇 개로 되어 있니? 5개요 라고 말하겠죠. 정사각형이 모두 몇 개로 되어 있니? 5개요 할 거예요. 정사각형이 너무 어려우면 반듯한 네모가 모두 몇 개지? 5개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5개로 이루어진 모양들이래. 모두 몇 개가 있니? 라고 해서 이렇게 12개가 있다라는 것도 눈으로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반듯한 네모 5개짜리는 오직 12개밖에 없어.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유아들은요. 가장 하면 좋은 놀이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빵야 총 닮았다 이렇게 닮은 모양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티 같다 영어 알파벳을 아는 친구들은 알파벳 얘기도 할 거거든요. 따르릉 전화 왔어요. 전화기 같다. 꽉꽉 오리 같다. 이렇게 해서 꼭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보통 펜토미노는 지금 이 사이즈가 이 작은 정사각형 하나가 2.5cm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구매 가능하시는 사이즈고요. 만약에 혹시 플라토 주머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요 사이즈, 그러니까 이게 1.5 정사각형 이 하나가 한 변의 길이가 1.5cm거든요. 이렇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사이즈는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펜토미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아이가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원래는 그 알파벳을 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W, 이거는 X,
이거는 N. 이와 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관련된 활동지도 다 모아가지고 카페에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알아봤어요. 아, 이런 게 펜토미노구나. 아, 5개짜리로 되어 있는 거구나. 아, 12조각이 있구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닮은 모양을 얘기하면서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모양을 탐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만들었더니 뭐 아이스크림 같다,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사탕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꼭 소자 같아요. 소.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더 같기도 하고요. 다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글씨를 만들어 보는 것도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모양 만들어 보고요. 글씨도 만들게 하시고요. 생각나는 동물이나 사물들 있으면 꼭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꼭 붙여주세요. 네. 이런 조각들은요, 그냥 막 노는 건 4세 이상이면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차근차근 짚어주고 싶으시면 그래도 5살은 돼야 되거든요. 가장 적합한 건 6세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6세들은 어느 정도 엄마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엄마가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들은 다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는 이따가 다시 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었죠. 자, 그런 다음에는 뭔가를 보면서 아이가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 다 제가 활동지랑 사용한 자료들은 모아서 카페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어디에 올려드릴 건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은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옛날에는요, 막 이런 놀잇감이, 지금이야 이런 놀잇감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퍼즐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대요. 너무너무 퍼즐에 인기가 많아서 퍼즐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었는데요. 특히 유명한 퍼즐리스트가 헨리 두듀니라고 하는 퍼즐리스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신문에 퍼즐을 기고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했던 그런 퍼즐리스트인데요.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느 왕과 뭐 어느 나라의 왕자가 서로 체스를 두다가 너무 화가 나서 한쪽이 다른 사람 머리에다가 체스판을 이렇게 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각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 중에서 이 모양 있죠. 이 모양 하나를 뺀 나머지가 펜토미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펜토미노는 이렇게 숫자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펜토미노 턴이라고 하는 워크북에 있는 그림을 한번 따봤거든요. 이렇게 펜토미노 턴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워크북도 거기 있는 걸로 다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글자도 만들게 하세요. 유아들 중에서 한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 보나마나 자연스럽게 글자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다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나비도 만들어 볼까? 소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글자도 한번 만들어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나비나 이런 동물,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공구 때 한꺼번에 구매하길 잘했다고 얘기하셨네요. 예, 두고두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료들은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요, 도형 중에서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거 있죠. 이거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요. 나중에 이걸 아이들은 합동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모양 같지만 크기가 다르죠. 이런 도형은 닮은 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펜토미노도 마찬가지로 닮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올려드리면 이걸 보시면서 아이가 약간의 이 힌트를 보면서 한번 닮은 모양을 만들어 보게 하세요. 우리 누구누구 엄마 닮았지? 우리 누구누구 아빠 닮았지? 그렇듯이 이렇게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달라. 닮은 모양 만들어 볼까? T 만들어 볼까? 뭐 닮은 모양 계단 모양 만들어 볼까? 하시면서 만들어 보게 해주시고요. 가장 어려운 게 직사각형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직사각형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들인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만들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유아들은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지만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직사각형은 2339가지가 있대요.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1000번도 넘게 있대요. 이렇게 해서 약간의 힌트를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보고 만들게 하시고요. 혹시 2.5cm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제가 2.5cm로 만든 거라서 이렇게 올려놓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활동을 했으면 나중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클리어 파일에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활동을 다 하고 나서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네, 이와 같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활동들을 다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따라 그리게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클리어 파일이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물티슈나 그냥 시주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따라 그리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건 쓰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6세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해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어렵다 그럼 엄마가 이렇게 따라 그려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집에 코팅기 있으신 분들은 코팅 하셔도 되고요. 코팅기 없으신 분들은 이런 클리어 파일에 넣어서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자 파일 있죠. 그런데 그냥 넣어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때 2.5cm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크기 다 다양하게 직사각형 만들어 놓은 자료거든요. 이거 다 올려드릴 거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로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찾아보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펜토미노도 여러 세트가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모양 아이가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위 또는 아래로 뒤집었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될까?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게끔 이렇게 하는 활동들도 해보시면 되겠죠? 4, 5세 때 7교하고 6세 때 펜토미노 하면 좋겠대요.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 큐브 빌드 활용하신 얘기 해주셨네요. 네. 아이랑 아빠랑 같이 했던 얘기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활동지 다 모아서 올려드릴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셔도 충분히 활동 다 좋은 활동들, 의미 있는 활동들이거든요.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뭐 알려드릴 거냐면 자, 이번에는 자, 쌓기나무라고 해요. 저걸로 뭘 하는 거야? 라고 많은 엄마들은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팔찌 같다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면 아이들은요, 이렇게도 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도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너무너무나 상상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창작력이에요. 내가 생각한 걸 이렇게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에는 문제 해결력이라서 창의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뭔가 추상적인 모양들이지만 이런 모양들로 아이가 모양을 만들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뭐가 의자 같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의자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의자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낱개 쌓기나무가 가정에 있으시다면 그냥 잘 보이는 곳에 바구니에 잘 담아두세요. 그래서 아이가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뭐를 할 거냐면 우리 아까 도형 붙이기라 그래서 펜토미노는 평면에서 정사각형을 변과 변끼리 꼭 맞게 이었어요. 5개를 이었어요. 그래서 펜토미노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직각삼각형을 잘 이어 붙인 조각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입체예요. 입체에서 이 쌓기나무를 면과 면끼리 꼭 만나게 붙일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어긋나게 하지 않아요. 꼭 만나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꼭 만나게 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양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돌리면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은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개짜리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럼 세 개짜리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도 되고요. 이때에는 아래에 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다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자, 그럼 길쭉한 것은요. 바로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이 모양 하나 있었죠? 그리고 세 개짜리는 이 모양도 있고 이 모양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개짜리. 그럼 이제 네 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네 개짜리인데요. 네 개짜리는 이렇게 붙이나 이렇게 붙이나 같은 모양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양은 이렇게 붙여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나 여기 붙이나 여기 붙이나 이 자리 붙이나 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빵야 빵야 총 닮았네요. 자, 이렇게 총 모양 나왔고요. 저는 이거를 모자라고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할 때 이거는 하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줘요. 하트 닮았다, 모자 닮았다, 총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이 모양에서 이렇게 이 모양에서 이제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렇게 번개 같죠? 이렇게 번개 모양.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자, 이 모양이 있고요. 자, 이 자리를 1번, 이 자리를 2번, 이 자리를 3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1번 자리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네요. 그리고 2번 자리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고요. 3번 자리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은 무척 닮았죠?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양은 거울상이라고 해서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모양을 쌍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모양은 제가 의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모양이 있거든요. 자, 이 모양은 덴마크에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피에트 하인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대학교 강의하면서 딱 착안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런 3차원 큐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제 이거를 3차원 큐브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333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 333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각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7조각. 소마 큐브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은 4개짜리 모양이지만 소마 큐브에 해당하지 않아요. 소마 큐브는 이렇게 7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소마 큐브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소개할 때는 이렇게 면과 면끼리 꼭 만나는 거야. 이 얘기 꼭 해주시면 되고요. 3개짜리야, 4개짜리야. 이 얘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소마 큐브는 또 재밌는 것이 다 3차원이긴 하지만 이 3개 모양 빼고 이 모양들은요. 이렇게 2층, 3층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1층으로만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평평한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평평한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면 놀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평평하게 1층으로만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제안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이용하셔서 이제 입체적으로 뭔가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만든 모양이 어떤 모양을 닮았는지 이야기도 좀 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만들기도 하세요. 자유롭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 유아들은 조각이 있으면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먼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 만들게. 그러면 어떻게 모양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이 모양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저는 여기에서 번개 모양이 생각나요. D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모자가 생각나거든요. CD. 제가 C와 D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모자 있고요. 그 다음에 번개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게 해주세요. 2조각으로 먼저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나중에 자료를 드릴 건데 2개로 만드는 거, 3개로 만드는 거, 4개로 만드는 거, 5개, 6개로 만드는 거를 다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 한번 만들게 해주세요. 이때에는 힌트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랑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소마큐브 놀이는 만들게 할 때는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 엄마 힌트도 안 줄 거야. 너가 시간이 걸려도 너가 혼자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 하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혼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출력해서 하실 거면 아이가 했으면 한 건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겠죠? 나중에 동그라미 아이가 돼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럼 아이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려운 것만 엄마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유아들은 한 4조각까지는 꼭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조각, 6조각, 그리고 7조각까지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려운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고 싶어 하면 하게 하세요. 대신에 힌트 없어. 엄마 알려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보드게임 중에서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혹시 가정에 있는 1인용 보드게임 중에 책자가 있고 아이가 혼자서 뭔가를 맞출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이걸 한번 마스터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는 꼭 하는 교구인데 컬러풀 혹은 알록달록 첩보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1부터 100까지 있어요. 이렇게 100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그냥 딱 펼쳤더니 37번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번 하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이런 여러 개의 타일이 있어요. 그럼 이 여러 개의 타일을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한 타일을 골라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가만히 있어보자. 초록색이 이렇게 위아래를 두면은 초록색만 다 보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늘색도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초록은 별 모양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겹쳐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타일들을 겹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엄마가 도와주지 않고 아이가 오늘은 1탄부터 10탄까지 해보자.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됐어. 오늘은 11탄부터 20탄까지 해보자 라고 해서 이번 방학 때 우리 50탄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돼요. 칭찬판이 있으시다면 1부터 50까지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가 동그라미 하게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1인용 교구를 좀 요번에는 좀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1인용 보드게임 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번에 방학 때 한번 마스터 해본다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엔 아이가 혼자서 풀게 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교재예요. 저는 꼭 이 교재를 쓰거든요. 사고력 수학 교재 중에서 노크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저는 PA 단계를 준비했어요. 가장 낮은 단계인데요. 7세부터 8세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사고력 수학이 좀 익숙한 친구들은 6세 친구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교구를 좀 충분히 해봤어요. 보드게임에 대한 경험도 풍성한 아이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 방학 때는 평면도형, 입체도형은 아이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가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티칭하지 않아요. 이번 방학 때는 문제를 혼자서만 푸는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읽기가 또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옆에서 조금 코치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의 방학 일수를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하면은 아이가 다 풀 수 있을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장수를 정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래도 아이들이 한 번에 한 차시를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반으로 나누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 거야 라고 정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채점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나서 틀린 게 있으면 틀렸다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가 원하는 표시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풀게 하세요. 그럼 아이가 풀었어요. 그럼 또 채점만 하세요.
근데 아이가 두 번째 풀었는데도 못 풀었어요. 그럼 세 번째에는 그때 조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고력 로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도 재밌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 교재는. 다른 사고력 교재는 이렇게 뭐 난이도나 구성에 따라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도 좀 있긴 하는데 이 교재는 저는 불호를 아직까지 만나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좋아하니까 스스로 좀 풀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막 많이 가르쳐주지 마시고 아이가 모르는 것만 골라서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모르는 글씨가 있니? 뭐를 모르겠니? 라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모르는 그 포인트만 짚어가지고 코치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엄마는 채점하는 역할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까지는 스스로 풀게 하시고요. 세 번째부터는 약간의 코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평면 도형, 입체 도형 둘 중에 하나만 고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번 방학 때는 교재는 좀 스스로 아이가 좀 뗄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교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토 있으신 분들은 플라토를 먼저 하세요. 플라토랑 병행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노크 난이도 완만하게 가는 것 같다 얘기해 주셨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한 놀이 중에 뭐 하나 소개해 드릴 거냐면요. 집에 혹시 주사위 있는 분들은 주사위를 좀 잘 보이는데 좀 이렇게 모아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꼭 필요한 그냥 이런 주사위만 그냥 준비하셔도 돼요. 숫자 주사위, 점 주사위 뭐든 상관없으세요. 주사위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십면체도 있을 거예요. 0부터 9까지 이런 십면체. 이건 8면체, 1부터 8까지. 12면체, 1부터 12까지고요. 4면체 주사위, 그리고 이런 20면체 주사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6면체 주사위가 많으세요. 점 아니면 숫자. 그러면 요렇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보드게임 있으시거나 여분의 어떤 칩들이 있으시면 칩을 좀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원목으로 된 이렇게 숫자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 트랜스 넘버라고 하는 교구에 있는 숫자 카드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 빼기, 부등호, 등호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 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종이 카드 준비하셔도 돼요. 종이로 된 숫자 카드로 준비하셔도 돼요. 따로 숫자 카드가 없으시다면 엄마가 그냥 출력을 하셔도 되고 타이핑 하셔서 출력하셔도 되고 그냥 종이에 써서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갖고 계셔서 뭐를 하면 좋으냐면 아이가 좀 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좀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가 좋으냐면 일단은 10보수를 아이가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때 10보수가 뭐냐면 이렇게 12수의 합이 10이 되는 짝꿍수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손가락을 이용하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칩을 이용하게 하셔도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손을 한번 다 펼쳐봐. 와, 10개다. 열렸네, 열렸다 라는 뜻으로 열이라고 표현한다고도 이야기가 전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열렸다, 10개 이런 얘기 하시고요. 만약에 하나를 접었어요. 그럼 펼친 손가락은 몇 개? 그럼 아이가 9개라고 하겠죠. 그래서 1과 9는 10이 되는 짝꿍, 2와 8도 10이 되는 짝꿍, 3과 7, 4와 6, 5와 5, 6과 4, 7과 3, 8과 2, 9와 1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좀 아이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이걸 가지고 숫자를 이제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4세나 5세처럼 아주 어린 친구들은요. 1이라고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1이 사실은 이런 하나를 뜻한다는 거. 그리고 2는 읽는 것. 이렇게 2는 2개 혹은 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집은 이렇게 해서 2개라는 거, 하나가 더 늘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숫자 보고 이 수와 양 대응해 주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이런 게 다 익숙하고 읽을 수 있고 양도 알아. 그리고 나서 이제 10보수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수면 우리가 보수를 잘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뒤집어서 하나, 둘, 셋, 1 아닙니다. 9 하는 거예요. 그리고 2 아닙니다. 8 4 아닙니다. 6 이렇게 10이 되는 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4 7 2 3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해도 되고요. 아이가 스스로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4, 8, 9, 6, 7, 3, 2, 1 이렇게 그냥 아이가 혼자서 그냥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활동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샘샘 스놀이 하셨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예, 샘샘 스놀이도 하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사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사위 2개 정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합과 차를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숫자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연산이 안 되어 있으면 머리로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옆에서 알려주지 마시고 필요한 개수만큼 너가 알아서 가져가서 합쳐봐, 더해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구하고 싶다, 빼고 싶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2개를 더 줬어요. 보태줬어요. 혹은 엄마는 4개가 있었고 아이는 2개가 있었어요. 우리 둘을 합쳤어요. 자, 이거는 더하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6개가 있었는데 2개를 덜어냈어요. 엄마는 4개인데 아이가 2개예요. 우리가 몇 개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비교해서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건 빼기예요. 차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표시를 나타내서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그냥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숫자로만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사위를 굴렸을 때 합을 구해보자. 그림 그려도 돼요. 손가락 괜찮아요. 이런 구체물 괜찮아요. 아이가 무조건 혼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차를 구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유치원에서 노래처럼 외우는 거 하죠. 예, 그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유치원은 그렇게도 하거든요. 네, 노래로도 하는 것도 괜찮죠.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활동도 아주 어린 친구들은 3이면 뭐 그림을 그리게 하셔도 되고요. 3이면 원숭이한테 뭐 이렇게 3개를 먹게끔 하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대에 양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활동도 재밌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업다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출발해 볼게요. 주사위를 굴렸을 때 3보다 큰 수가 나올까 작은 수가 나올까 예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보다 큰 수가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 업 하는 거예요. 그럼 굴렸어요. 정말 큰 수가 나왔네요. 나의 예상이 맞았기 때문에 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틀릴 때까지 계속 가는 거 이런 놀이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아이가 혼자서 앉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냐면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했어요. 자, 4와 3을 더하면 4 더하기 3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칠해도 좋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했어요. 자, 이번엔 8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칠할 수 있는지 한 번에 다 못 칠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이가 굴리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활동도 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합차에 대한 활동을 막 해봤어요. 그래서 요 3개를 가지고 지금 식을 만드는 거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2개가 있었고 3개가 있었대. 모두 몇 개니? 그럼 아이가 5개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2개가 있었고 3개가 있었는데 모두 합치니까 5개로 아이가 쓸 거예요. 아니면 3개가 있었고 2개를 더해도 5개는 똑같아요. 또는 전체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를 빼면 3개가 남아요. 또는 5개가 있었는데 3개를 빼면 2개가 남아요. 이렇게 해서 식을 써보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건 스스로 할 수 있겠죠? 한 번만 같이 해줘도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다 나 이런 걸 더 해보고 싶어 하시면 이걸 잘라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아이가 생각한 수를 2수로 쓰게 하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과 5, 8 그리고 2수의 위치가 바뀌어도 어차피 답은 똑같다. 큰 결과에서 한 수를 빼면 나머지 한 수다. 또 다른 수를 빼도 나머지 한 수다. 이걸 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하게 하시고요.
이거는 여러 장 출력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뭐 코팅하시거나 클리어 파일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하게 하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10이 되는 경우야. 두 수의 합이 10이 돼. 그럼 10이 되는 걸 다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찾게 하시고, 이렇게도 찾게 하시고, 이렇게도 찾게 하시고, 최대한 여러 개 찾게 하세요. 이런 놀이도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바둑돌 이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꼭 해보면 좋은 활동들 소개했고요. 이 활동들은 집에서 아이가 약간의 코칭 해주시고 아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힌트 많이 주지 마시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활동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럼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게요. 지금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해줘서 알찼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가 7교 소개해 드렸죠. 자, 그러면 7교 같은 경우에 먼저 7교 이야기를 하고 색종이로 7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엄마가 많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맘, 키즈 해서 이렇게 부등호로 한번 이렇게 부등호와 등호로 나타내 봤거든요. 그럼 이때는 엄마가 좀 더 많이 영향을 미쳐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 역할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7교로 뭔가를 모양을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그림을 보면서 만들죠. 그리고 활동지를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약간만 코칭하시고요. 아이가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엄마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옆에서 같이 해주시는 거 좋아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꼭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7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뭐 식빵을 가지고도 7교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뭔가 생각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7교 세트가 여러 세트라면 이렇게 2020년이니까 2020년도 한번 만들어 보게 하시고요. 이렇게 알파벳도 만들 수 있어요. 숫자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도 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보고 하게 하시면 됩니다. 유아들은 보고 하는 것도 어려워요. 아이가 어려워하면 고민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아이가 사고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긴다.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치우개가 없는데 어떡하지?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도안다 드릴 거니까 오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활동지 자료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오려가지고 만들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교구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제가 활동지 있는 정보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제작한 것도 있고 제가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주신 것도 있는데 여기 이런 필진 교구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교재 뒷부분에 지원 카페가 있어요. 필진 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 약간 검색이 잘 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필진 활동지 게시판에서 7교라고 검색하세요. 그럼 7교 활동지가 다 뜨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린 거랑 다른 것도 다 떠요. 그래서 요거 다운받으셔서 필요한 거 쓰시면 되고요. 펜토미라고 검색하시면 또 다 떠요. 그리고 소마큐브 검색하시면 다 뜨거든요. 그러면 제가 혹시 모르니까 조금 이제 복잡하다,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바로 이 링크로 갈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다 걸어 놓을 거거든요. 이걸 다 모아서 도치만 카페에 보시면 아래쪽에 필진 수학 자료라고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접, 그러니까 도치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활동하셔서 막 글들이 금방금방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필진 카페 가셔서 그냥 필요한 거 다 다운받으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주로 도치만 카페에서 많이 자료 다운받아 그러시면 여기 게시판 들어가시면 제가 링크를 다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바로바로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펜토미노도 마찬가지고요. 펜토미노랑 관련된 이야기는 엄마가 스토리텔링으로 재밌게 해주세요. 옛날 얘기하듯이. 그리고 아이가 자유롭게 만들게 하시고 보고 만들게 하시고 활동지 사용하게 하시는데 이때 비중은 아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요. 소마큐브도 마찬가지예요. 소마큐브 이야기는 엄마가 스토리텔링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흥미를 느끼게 해주신 다음에 평면적으로 만들게 하시고 입체로 만들게 하시고 보고 만들게 하세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힌트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연산놀이도 숫자를 찾는 것도 좋고 수대 양대음 좋아요. 부수 찾는 거 좋고요. 아까 저처럼 업다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합차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활동지 활용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마는 간단하게만 코치하시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제 1인용 보드게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컬러풀, 뭐 컬러 코드 혹은 알록달록 첫 버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있으니까 간단한 100판 있으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뭐 동그라미 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1부터 10단계까지 했으면 뭐 체크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면 학습으로는 제가 아까 활동지는 다 올려드릴 거니까 활동지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수학 교재 중에서 가지고 있는 교재 먼저 보세요. 그렇지 않고 저 같은 경우 수업했던 교재 중에서 불호가 없었던 거, 다 좋아했던 교재 중에서 노크라는 교재가 있었거든요. 노크를 하시면 되는데 할 때 어느 정도 이런 활동이 좀 익숙하다. 그리고 교구 활동을 좀 충분히 했고 보드게임을 좀 충분히 했던 내 아이가 좀 그렇다. 그리고 읽기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럼 그때는 스스로 풀게 하시고 엄마는 채점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옆에서 좀 붙어서 좀 코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틀린 문제는 2번까지는 스스로 풀게 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못 풀었다. 그럼 그럴 때는 간단히 코치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코치는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모르겠니? 너가 모르겠는 게 뭐야? 모르는 단어가 있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모르는 것만 탁탁 집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드린 게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7세, 8세, 9세인데 이렇게 세 가지는 아이가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영역도 난 좀 궁금해 하시면 회계 전략이랑 연산은 엄마가 많이 붙어서 코치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 영역은 아이가 스스로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웬만하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고력 수학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알려주시면 안 돼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단 한 문제를 풀어도 아이가 스스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기주도적으로 엄마의 큰 도움 없이 스스로 풀 수 있게 잘 나와 있는 교재이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방학 동안에는 평면 파트든 입체 파트든 도형 파트는 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노크에 이제 영역 2개 다 하셔도 되고 한 영역 골라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해야 되고요. 오늘 너무 알찼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라방에서도 물론 계속 이렇게 소개를 다 해드릴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지도하실 수 있게끔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목요일 밤 11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격주로 만나거든요.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도 필젠 카페와 도치만 카페에 다 공유해드릴 거니까 마음 편하게 다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아이들 해주시고요. 대신에 막 너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야 돼. 이런 부담을 너무 갖지는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건 정말 단 하루를 하더라도 알차게 재밌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두고두고 아이한테 유용해지니까요.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고 엄마와 같이 즐겁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활동들이고 좋은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막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깨비, 영깨비 꼭 보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연산학습, 도형학습 할 수 있게끔 영상 촬영 지금 해서 100강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엄마표 선생님들 위해서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뭔가 소통을 하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20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도 제작해서 올리지만 수러방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 모임까지도 제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또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가 볼 거니까 저희가 도치만 매니저님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도치만 카페 회원 여러분들 대상으로 오프라인 제가 교육도 제가 다 알차게 준비할 테니까요. 나중에 일정 되시는 분들은 꼭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희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깨비랑 그 연상 깨치는 비법 연깨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 C2M TV라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되고요. 우리 영상은 도치맘 TV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실 거니까 나중에 다시 보시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교육 모임은 수원에서 진행할 거거든요.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 꼭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